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은퇴 후에도 열정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분들을 많이 뵙게 됩니다. 단순히 쉬는 것을 넘어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사회에 기여하고 또 경제적인 보람까지 얻고자 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인생 이모작을 멋지게 일구어가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막상 창업을 하려고 마음먹어도 어떤 아이템이 좋을지 또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시절과 달리 덜컥 큰 투자를 하기도 겁이 나고 급 변하는 시장 흐름을 따라가기도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고민들을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은퇴 후 창업에 성공한 분들의 이야기부터 나만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특히 60대 이후에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고 또 성공 가능성이 높은 창업 아이템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한 사업이 아니라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과 보람을 가져다주는 길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은 바로 개인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오랜 시간 한 분야에서 쌓은 노하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평생을 요식업에 종사하셨던 분이라면 작은 반찬 가게를 열어 나만의 손맛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이미 그 맛을 아는 단골들이 생기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꾸준한 매출을 올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단순히 장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들과 정을 나누고 소통하면서 인생의 새로운 활력을 찾는 것이죠. 실제로 경기도 외곽의 한 마을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김영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평생을 대기업 직원들의 식사를 책임지던 영양사로 일하다 은퇴 후 작은 반찬 가게를 차리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소일거리 삼아 시작했는데 인스턴트에 길들여진 젊은 사람들이 어머니의 손맛을 그리워하며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부터 장아찌, 나물 무침까지 할머니의 손을 거치면 평범한 재료도 특별한 맛으로 변했습니다. 손님들은 할머니의 반찬을 먹으며 고향 어머니의 밥상 같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맛있게 드시는 손님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가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정성껏 음식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할머니에게는 즐거운 일상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찾아 그것을 사업 아이템으로 연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굳이 요리 분야가 아니더라도 평생 기술직에 종사하셨다면 기술을 활용한 사업도 가능합니다. 전기 공사나 수도 설비 같은 전문 기술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젊은 세대들이 하기 꺼려하는 소규모 수리나 보수 작업을 전문으로 하면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때 잘 나가던 목수였던 박민철 할아버지는 은퇴 후 동네 가구 수리점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짝부터 서랍장 손잡이 교체까지 작은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정성껏 해결해 주셨습니다. 낡은 가구를 버리지 않고 고쳐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박 할아버지의 가게는 늘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이러한 기술 창업은 젊은이들에게는 없는 노련함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더욱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손님들은 단순히 기술뿐 아니라 삶의 지혜까지 함께 얻어가는 기분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내가 가진 기술을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창업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다른 유망한 창업 아이템으로는 시니어 세대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교육과 멘토링입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삶의 경험은 젊은 세대에게 귀감이 되고 또 실질적인 조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생 후배들에게 재테크 노하우를 알려주거나 자녀 교육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소규모 강의나 컨설팅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나만의 취미생활을 활용해 클래스를 열 수도 있습니다. 서예, 꽃꽂이, 전통 공예 등 젊은 세대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분야를 가르쳐주면서 새로운 만남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서울의 한 문화센터에서 붓글씨 교실을 운영하는 최순희 선생님은 오랫동안 취미로 즐기던 서예를 통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봉사활동으로 시작했지만 진심을 담아 가르치시는 모습에 수강생들이 늘어났고 이제는 정식으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붓 끝에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최 선생님은 단순히 붓글씨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 인생의 선배로서 수강생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따뜻한 조언을 건네며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60대 이후 창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를 넘어 삶의 의미를 찾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때 느끼는 보람은 그 어떤 물질적 가치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내 오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때의 보람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오늘은 이어서 1인 창업이 가능한 온라인 기반의 사업 아이템과 함께 은퇴 후 창업을 준비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기술의 발전 덕분에 큰 자본이나 사무실 없이도 혼자서 충분히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만든 물건이나 콘텐츠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먼저 나만의 물건을 만들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재주가 좋으신 분이라면 직접 만든 수제 공예품을 온라인 쇼핑몰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쁜 손뜨개 인형이나 직접 디자인한 도자기 정교하게 깎은 목공예품 같은 것들입니다. 실제로 60대 초반의 박경숙 할머니는 평생을 취미로 즐기던 손뜨개 실력을 살려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에게 선물해주던 작은 인형들을 사진 찍어 올렸는데 아기자기하고 따뜻한 감성이 담긴 인형들이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할머니는 인형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주고 인형이 탄생한 이야기를 덧붙여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직접 만든 인형들을 팔아 수익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인형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내가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그것이 창업으로 이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과 이어지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창업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이야기를 담은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을 정원 가꾸기에 매진하셨던 분이라면 나만의 정원을 가꾸는 노하우를 담은 영상이나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직접 키운 채소로 건강한 요리를 만드는 비법을 공유하거나 인생의 지혜가 담긴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좋은 콘텐츠가 됩니다. 이러한 콘텐츠들은 꾸준히 올리기만 한다면 광고 수익이나 제휴 마케팅을 통해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문적인 편집 기술이나 화려한 영상미가 아닙니다.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고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진정성 있는 콘텐츠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꾸준한 팬층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은퇴 후 창업을 준비할 때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욕심을 버리고 나의 능력에 맞는 규모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처럼 크게 시작하겠다는 욕심보다는 소박하지만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돈을 빌려서 무리하게 투자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자본과 시간을 활용해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곳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창업 지원 사업이나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창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나 마케팅 교육,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실패를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창업을 시작하려면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소셜미디어 활용 방법까지 배워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배우고 도전하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지고 새로운 재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손자, 손녀에게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면서 창업 아이디어에 대한 조언을 얻는다면 더욱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은퇴 후 창업은 돈을 버는 행위를 넘어 인생의 새로운 의미와 활력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내가 가진 경험과 지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때의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를 나누다. 먼저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이정희 할머니는 평생을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봉사를 하며 바쁘게 지내셨지만 무언가 새로운 배움에 대한 갈증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주변의 권유로 시니어 건강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셨습니다. 평생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쌓았던 경험이 이론과 결합되니 그 누구보다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찾아다니며 혈압과 혈당을 재주고 건강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단순히 수치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의 따뜻한 공감과 진심 어린 조언이 더해지니 많은 분들이 할머니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개인적으로 건강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늘어나 소규모 컨설팅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처럼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일은 창업의 가장 훌륭한 시작점이 됩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을 벗어나 동네 이웃들에게 봉사하듯 지혜를 나누는 일은 할머니에게 경제적인 보람뿐만 아니라 삶의 새로운 의미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취미가 창업이 되는 기적을 만들다. 취미를 사업 아이템으로 연결한 사례도 정말 많습니다. 대구에 사는 김동민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목공예를 취미로 해오셨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에게 줄 작은 소품을 만들다가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지자 주변에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저 좋아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어엿한 공방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공방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목공예를 배우고 싶은 젊은이들에게 할아버지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배움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을 거친 작품들은 기계로 만든 것과는 다른 따뜻한 감성이 담겨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되고 그것이 또 다른 기회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꾸준한 열정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디지털 기술로 새로운 길을 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한 사례입니다. 전주에 사는 이영순 할머니는 평생 손글씨로 쓴 요리법들을 소중하게 간직해 오셨습니다. 손맛 좋기로 소문난 할머니는 손녀의 도움을 받아 그 요리법들을 유튜브 채널에 영상으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요리 영상은 젊은 세대들에게 힐링 콘텐츠로 입소문을 탔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직접 키운 채소로 만드는 소박한 시골 밥상은 많은 사람들의 향수를 자극했습니다. 이제는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유명 유튜버가 되셨습니다. 할머니는 단순히 요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 속에서 삶의 지혜가 담긴 따뜻한 이야기를 건네며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익숙하지 않은 분야라도 용기를 내어 도전하고 젊은 세대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세 가지 사례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가진 경험과 강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사람들과 소통하고 도움을 주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었다는 점입니다. 이분들은 창업을 통해 경제적인 독립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과 자존감을 되찾았습니다. 60대 이후의 창업은 단순히 노후를 위한 생계수단이 아닙니다. 지난 세월의 경험과 지혜를 자산 삼아 인생의 새로운 꿈을 펼치는 아름다운 도전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는 아직 잠들어 있는 재능과 열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 세상 밖으로 꺼내는 용기만 있다면 여러분도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경험과 지혜로 만드는 새로운 길.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60대 이후에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단순히 쉬는 것을 넘어 내가 가진 경험과 지혜를 활용해 사회에 기여하고 또 경제적인 보람까지 얻고자 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인생 이모작을 멋지게 일구어가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막상 창업을 하려고 마음먹어도 어떤 아이템이 좋을지 또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고민들을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은퇴 후 창업에 성공한 분들의 이야기부터 나만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거창한 사업이 아니라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과 보람을 가져다주는 길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은 바로 개인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오랜 시간 한 분야에서 쌓은 노하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평생을 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하셨다면 소규모 기술 컨설팅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기계술이나 설비, 보수 같은 전문 기술은 여전히 수요가 많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를 우리의 경험과 노련함으로 해결해주는 것이죠. 나만의 취미를 사업으로 바꾸는 마법. 다음으로 취미를 사업 아이템으로 연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은 아무리 해도 지치지 않고 꾸준한 열정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창업 성공률이 높습니다. 서울의 한 동네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꽃꽂이가 취미였던 할머니는 은퇴 후 용기를 내어 작은 가게를 여셨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꽃집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성껏 다듬은 꽃과 소박한 포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직접 키운 다육식물이나 허브 화분들은 손님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할머니는 단순히 꽃을 파는 것을 넘어 손님들과 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삶의 소소한 기쁨을 함께 했습니다. 꽃집은 이제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며 할머니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그것이 창업으로 이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과 이어지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평생을 책과 함께 해오셨다면 동네 도서관이나 북카페를 열어 사람들과 지식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로 새로운 기회를 잡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방법입니다. 기술이 익숙하지 않다고 지레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얼마든지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강원도의 한 농촌 마을에 사는 김영희 할머니는 평생 손글씨로 쓴 요리법들을 소중하게 간직해 오셨습니다. 손녀의 도움을 받아 그 요리법들을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글씨와 소박한 요리 사진들은 젊은 세대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블로그를 통해 할머니가 직접 만든 전통장과 반찬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 사례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익숙하지 않은 분야라도 용기를 내어 도전하고 젊은 세대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창업은 돈을 버는 행위를 넘어 삶의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지금 가슴속에 잠들어 있는 재능과 열정을 꺼내어 인생의 새로운 꿈을 펼쳐보시길 바랍니다.